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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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은플릭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플릭스 뮤지컬 읽어주는 두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뮤지컬은 가면 쓴 남자의 기괴하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뮤지컬의 거장 웨버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그곳에서는 오페라 리허설이 한창이었어요. 오페라의 여주인공인 카를로타는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무대의 배우들과 무용수들, 그리고 새로 오페라 하우스를 인수하게 된 사업가들을 비롯한 여러 공연 관계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리허설에 몰두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선장에서 무대 장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장치를 고정하는 밧줄을 칼로 잘라버린 것이었죠. 사람들은 재빨리 줄이 끊어진 곳을 올려다보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이야! 여기 편지도 떨어져 있어요. 이 유서 깊은 오페라 하우스에는 한 가지 괴담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어두운 지하 공간 혹은 관객석, 아니 오페라 하우스 그 어느 곳이든 어둠 속에서 하얀 가면을 쓴 오페라 유령이 나타나 사람들을 차갑게 쳐다본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심심풀이 괴담이 아닌 것은 분명했어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유령은 있을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지배인들이여, 오페라 하우스에 부임한 것을 환영하오. 늘 그래왔듯 중앙 VIP석 항상 날 위해 비워두길 바라오. 그것은 오페라의 유령이 새로 부임한 경영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소름 끼치는 곳에서는 공연 못해. 당장 나가야겠어. 매니저, 코트 가져와, 코트. 큰일이구만. 대타 가수도 없는데 일을 어쩐다. 아, 이거 참 쉽지 않구만. 아, 크리스틴, 지난번에 노래를 다 외웠다지. 네, 외우기는 했는데... 아, 자네가 진행해봐. 진행시켜. 한번 들어보지. 빨리 불러보게. 놀랍게도 무용수 크리스틴은 여주인공 카를로타의 노래를 모두 외우고 있었고, 카를로타보다도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누군가 곡을 미리 알려주고 연습시킨 것 같았죠.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목소리는 그야말로 여주인공에 딱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하군. 누구에게 배우기라도 한 겐가. 당장 옷을 갈아입고 오게, 크리스틴. 이제 자네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얼떨결에 카를로타를 대신해 무대에 서게 된 크리스틴은 유명한 뮤지컬 넘버 Think of Me를 부르며 그곳의 모두를 열광하게 만들었고, 오페라 공연을 대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윽고 크리스틴이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뒤를 따라 한 사내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바로 오페라 하우스의 경영진 중 한 명인 라울 자작이었어요. 크리스틴? 혹시 나를 기억하나요? 어머, 라울, 기억하고 말고요. 어렸을 적 스카프를 주워주신다고 강에 뛰어드셨었죠? 기억하는군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할까요? 좋아. 안 돼요. 음악의 천사가 오기로 했어요. 음악의 천사라니. 그래, 그렇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럼 당신이 천사를 만나는 동안 난 가서 모자를 가져올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찡긋. 안 돼. 그는 진짜예요, 라울. 그가 싫어할 거예요. 라울이 사라지자 크리스틴은 혼자 슬픈 듯 말했습니다. 음악의 천사는 크리스틴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에 나온 존재였어요. 내가 죽으면 날 대신에 천사를 보내주마. 그가 언제나 널 지켜줄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이야기를 굳게 믿고 있었던 크리스틴은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신비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죠. 크리스틴은 그에게서 노래를 배우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음악의 천사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거울 뒤편에서 천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리스틴, 이리로. 그대의 천사를 따라오세요. 거울 속 당신을 보아요. 내가 거기에 있어. 그렇게 크리스틴은 목소리를 따라 거울 속으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고, 잠시 후
라울이 크리스틴의 방을 다시 찾아왔지만 사라진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 뒤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좁고 어두운 지하 세계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크리스틴은 목소리에 홀린 듯 그와 함께 유명한 노래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를 부르며 지하 세계로 향했어요. 그녀가 천사라고 생각했던 목소리는 바로 오페라의 유령이었던 것이었죠. 당신이었군요. 내 마음속 천사. 오페라의 유령. 그대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 음악의 천사는 사실 오페라 유령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당신의 가면을 두려워하죠. 모두의 마음속에는 당신이 숨어 있어요. 사실 오페라의 유령은 크리스틴을 보고 사랑에 빠져 남몰래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카를로타의 공연을 방해한 것도, 크리스틴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것도 모두 음악의 천사가 아닌 바로 그였던 것이었죠. 저 그림자 속의 사람은 누구일까? 가면 속의 얼굴은 누구일까? 유령과 이야기를 나누던 크리스틴은 문득 가면 속 얼굴이 보고 싶어졌어요. 자기를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이었죠. 크리스틴은 충동적으로 유령에게 다가가 그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괴물 같은 얼굴을 보고 싶었나? 왜 굳이 이런 얼굴을 보고 싶어 한 거야? 왜? 그렇지만 이런 얼굴이라도 그대와의 사랑을 꿈꾼다오. 그렇게 말한 오페라의 유령은 사람들이 크리스틴을 찾아 지하세계까지 내려올까 걱정하며 잠시의 일탈을 마치고 그녀를 다시 지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의문의 편지가 배달되고 있었어요. 멋진 공연이로 크리스틴을 뽑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라울, 크리스틴은 내가 데리고 있어. 다시는 그녀를 만날 생각하지 마시오. 카를로타, 그대의 경력은 이제 끝났어. 주인공 자리를 크리스틴에게 넘기시오. 그렇지 않다면 큰 불행이 닥칠 것이오.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크리스틴을 밀어주려고 작정을 했군. 아니 정말로 그녀에게 주인공을 맡길 건가요? 공연이 걱정되어 이렇게 돌아온 나를 버려두고 말이죠. 그럴 리가. 그대는 우리의 스타요. 주인공은 당신밖에 없지. 유령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난리치게 분명하다고요. 라울, 자네가 크리스틴이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네. 그렇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게. 자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렇게 경영진들은 돌아온 카를로타를 반기며 그녀를 여주인공으로 세우고 말았죠. 그리고 드디어 공연 당일, 공연이 시작되자 조용한 관객석 위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내 좌석을 비워두라고 하지 않았던가? 저 개구리 같은 여자는 누구야? 카를로타잖아. 관객들은 모두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만 어디에도 유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내 말을 듣질 않는군. 그리고는 곧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개굴? 무대에서 노래하던 카를로타가 갑자기 개구리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충격을 받은 카를로타는 정신을 잃었고 주위에서는 관객들의 비명 사이로 광기 어린 유령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위험을 느낀 라울은 크리스틴을 데리고 급히 오페라 하우스의 지붕으로 도망쳤어요. 그곳이라면 유령이 쫓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곳에서 라울은 크리스틴과 함께 All I Ask of You라는 유명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크리스틴을 안심시키고 또 그녀를 향한 사랑을 약속하는 사랑스러운 노래죠. 그러나 그곳에는 그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배신하다니! 불타는 눈빛을 한 오페라의 유령은 크리스틴을 향한 배신감에 분노하며 울부짖었고 곧 오페라 하우스 전체에 유령의 광기 어린 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뒤 사람들은 새해맞이 가면 무도회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유령은 사라졌고 크리스틴과 라울은 조용히 둘만의 약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무도회를 즐기는 크리스틴은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도회장 어디에나 보이는 가면들이 잊었던 오페라의 유령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붉은 망토를 끌고 죽음의 가면을 쓴 오페라의 유령이 모두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왜 이리 조용하신가? 친구들, 내가 보고 싶지 않았소? 내 그대들을 위해 오페라 한 편을 써왔지. 이번에는 내 말을 잘 따라주기 바라오. 그렇게 말한 그는 크리스틴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에 걸려있던 약혼 반지를 끊어버리고는 사람들이 당황해 멈춰있는 사이 마치 증발하듯 망토만 덩그러니 남긴 채 그곳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유령은 예고했던 대로 자세한 지시사항이 적힌 편지를 보내왔어요. 경영진들은 이번엔 유령의 지시사항을 모두 따르기로 했어요. 유령을 잡기 위해서였죠.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는 크리스틴이 부르는 자신의 걸작을 보기 위해 반드시 오페라 하우스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찰들과 저격수들이 배치된 채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철통 같은 경계 속에 유령이 작곡한 오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무대로 나섰어요. 이야기와 음악은 점차 절정으로 치달았고 유령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니 저건 뭐야? 크리스틴! 크리스틴! 남자 주인공으로 분장해 있던 오페라의 유령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가면을 벗고 해골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순식간에 크리스틴을 납치한 그는 그녀를 데리고 급히 지하 세계로 향했습니다. 살인자를 끌어내라. 오페라 유령이 여기 있다. 오래전에 서커스단이 도시에 왔었지. 광대, 만장이,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한 남자가 갇혀 있었어. 페르시아 왕을 위해 미로를 건설하고 온갖 장치들을 만들었던 뛰어난 발명가였지. 그러나 아무리 멋진 것을 만들고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해도 사람들에게 그는 흉측한 괴물일 뿐이었어. 동정하기엔 늦었어. 잘 봐, 크리스틴. 내 눈앞에 있는 너의 운명을. 당신의 얼굴은 두렵지 않아요. 뒤틀린 것은 당신의 마음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쫓기며 유령이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자 크리스틴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의 뒤편에서 라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를 풀어줘! 그녀가 가엾지도 않나? 유령이 막아버린 통로 저편으로 유령의 뒤를 쫓아 라울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라울을 본 오페라의 유령은 잠깐 사이 라울의 목을 올가미에 매달았어요. 그리고는 크리스틴에게 소리쳤습니다. 크리스틴! 다 끝났어. 이제 당신이 선택해. 그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 나와 평생 함께할지. 크리스틴은 잠시 침묵하고는 천천히 유령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긴 입맞춤을 했어요. 외로운 상처투성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입맞춤이었죠. 마침내 그녀의 입맞춤을 받은 유령은 가만히 선 채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무거운 침묵을 깬 그는 라울을 풀어주며 말했어요. 라울, 그녀를 데려가. 난 여기 있겠다. 여기서의 일은 모두 잊고 어서 가라.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은 마지막으로 유령에게 자신의 반지를 빼어준 뒤 라울과 함께 유령의 은신처를 떠나갔어요. 그렇게 유령은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가면 무도회 얼굴을 숨겨 세상이 널 알아볼 수 없게. 이젠 다 끝났어. 이윽고 유령을 잡기 위해 군중들이 지하세계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긴 오직 유령이 남긴 가면만이 차가운 바닥에 놓여져 있을 뿐. 오페라의 유령은 그렇게 아련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가스통 르루의 소설을 바탕으로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캐머런 맥킨토시가 제작한 세계적인 뮤지컬이에요.
뮤지컬 줄거리만큼이나 환상적인 뮤지컬 넘버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작품으로 브로드웨이 역사상 최장기간 공연 중인 뮤지컬이며 2020년 기준 역사상 가장 흥행한 뮤지컬 2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재미있게도 소설판과 뮤지컬판, 영화판의 결말이 각각 다른데요. 소설판에서는 수십 년 후 누군가에 의해 고이 묻힌 유령의 유해가 발굴되는 것으로, 뮤지컬판에서는 유령이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또 영화판에서는 시간이 지난 후 크리스틴이 나이를 먹어 죽게 되자 유령으로 생각되는 한 남자가 크리스틴의 무덤에 흰 꽃을 올려놓는 장면으로 끝난답니다. 이렇듯 각기 다른 버전에 따른 결말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연을 재미있게 관람하는 방법이겠죠? 자,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뮤지컬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듀!